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시크릿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직무별로 좀 사례도 좀 들어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 특별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의 유형에 따라서 이야기는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맞춰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취업은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커리어 쌓아가는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이 직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직무에 대한 부분들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의사결정이냐면 그 일은 어떤 거를 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던 그 호텔리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빼입은 정장을 입고 호텔 앞에서 서비스하는 모습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서비스죠. 고객이 원하는 허드렛 일이나 혹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객들을, 즉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도 만나서 대응도 해야 되는 정말 복합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서비스와 관련된 일들을 50세, 60세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TV에서만 나오는 호텔리어, 정말 잘만 나오는, 정말 그 옷만 잘 입고 매일 웃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실제 직무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무에 대한 부분을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오늘 깨가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하고 또 같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손흥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도 잘하고 골을 넣으면 정말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웃어줍니다. 자, 그런데 손흥민이 딱 한마디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축구를 그만두면 이 업계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친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축구를 하고 훈련을 받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열심히 하지만 정말 후회 없이 이때까지만 하고 나중에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내가 올인할 수 있고 어려서부터 하면서 이 업계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뭐 사회복지학과나 혹은 뭐 인간재활학과나 등등 여러 가지 전공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회사에 가서 하는 일들이 똑같을까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배웠던 전공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되거나 그동안 배웠던 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단순히 환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장애 유형별로 달라요. 어떤 친구는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시각 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적성이나 직무나 장애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성공적인 직업 적응과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무조건 할 거야, 나한테 면접 기회 줘 라고 해서 면접 기회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회사나 기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뽑는 뭐 협회들도 있겠죠. 그쪽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을 채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성, 직업, 직무를 합하셨을 때 바로 미래에 대한 전망들도 이 일을 하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껴가면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쵸. 내 미래를 설계해 나가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도 발견하고요. 이 강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잘해야 직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직무가 만족이 안 되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래 못 하겠죠. 장애의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다 각자 다르겠죠. 청각, 발달, 지체 각각 다르겠지만 공무원처럼 나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크넷이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저희는 청각장애인만 원해요, 저희는 발달장애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만 원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딱 명확하게 적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장애 유형별로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직업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적응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AI가 많은 일들을 대체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서포팅, 즉 도와서 일반 학생들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케이스들도 점점 나오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매칭도 잘 될 수 있는 게 이 직무에 대한 부분을 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혹은 장애 학생들에 대한 어떤 매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서도 진로 상담이나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들도 많이 하고 있죠. 때문에 선생님 저는 그 직무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그 직무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바리스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사회복지를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 생각해 보니까 난 커피 만드는 거 좋아하고 내가 커피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만족감이 들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연구해 보고 싶고 하고 싶어. 그러면 실제로 그런 교육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센터라든지 아니면 각 학교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기에 어떻게 딱 있다라고 제가 그 부분은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한 번에 줄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는 당연히 실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내 미래에 잘 맞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쵸?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부분을 왜 알아야 되는지 사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행정, 이걸 첫 번째로 넣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친구 어떤 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저 사무행정이요, 사서 보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사무행정은 어떤 일을 하는 일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글도 다뤄야 되고 엑셀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다른 프로그램, ERP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필요하고요. 공문서 작성법도 배워야 되고요. 내용에 대한 서류 정리도 따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일반 사무행정 말고요, 사무보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보조는 뭐 하는 걸까요? 복사만 할까요? 아니죠. 심부름도 해야 됩니다. 복사도 해서 심부름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이제 회의장 세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그거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 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죠. 즉, 직무에 대한 부분에서 사무를 한다, 사무 보조를 한다, 사서 보조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딱 그거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회의실 청소도 해야 되고 사무실 청소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팅을 한다고 한다면 복사도 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외부 심부름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내가 배웠던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해서 안 한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의 직업에서 장기적인 고용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정직을 하겠다 혹은 공공기관에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관련된 업무들이 어떤 게 있는지 경력기술서를 통해서도 알아보셔야 되겠죠. IT 디지털이에요. 취업과 관련돼서 요즘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런 디지털 언어이죠. 특히 이제 카드 뉴스나 영상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애학생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어요. 충분히 다 잘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혹은 활용 툴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IT 용어는 힘든 거니까요 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쪽이 IT하고 디지털 쪽입니다. 실은 최근에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예요. IT 개발자를 뽑는데 컴퓨터 공학과를 뽑는 것이 아니고요. 경영학과 친구를 뽑았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IT와 관련된 용어는 들어가서 배우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배워야 되는 어떤 수학적인 감각이나 혹은 거시적인 시각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경영학과 친구들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컴퓨터공학과 친구가 아닌 경영학과 친구를 뽑았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이 바로 이 IT 디자인, 요즘에 영상도 제작하고 디자인도 만들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직업들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시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어떤 곳에 장소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집에서도 충분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컴퓨터를 배워보면서 혹은 디자인을 해보면서 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안에서도 이렇게 쉽게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직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고객 응대입니다.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더 긴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굳이 잘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우리가 하게 되는 부분은 업무적인 부분이에요. 업무에서는 일이 더 디테일해져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객과 고객 사이에서 요구하는 니즈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 요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네 가지는 어쩌면 공통적인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모두에게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세부적인 직무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경력기술서라든지 채용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확인도 해볼 수가 있겠죠. 주요 업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나 지체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자료 정리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입력하실 수도 있기도 하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있는 필요한 역량들을 연결하는 거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 바로 이제 공공기관은 특정한 직무라기보다는요, 직군, 직렬,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일반 회사에서는 뭐 엔지니어 직군 여러 가지 직무의 세분화가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혹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행정 이런 식으로 해서 커다란 어떤 하나의 테두리로 가지고 있죠. 실제로 어떤 특정한 기술이 아니고 문서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약간 보수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모두를 잘 생각할 수 있는 누군가를 빼먹지 않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부분이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사무행정직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겠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무행정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직무들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게 잡코리아나 사람인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경영사무나 마케팅, 영업, 소프트웨어 등등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겠죠. 심화 과정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 가지 직무에서 일반적인 회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해외 영업이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시나요? 선생님, 저는 장애 학생이라 해외를 못 나가요. 저하고 안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해외 영업의 90%는 이메일과 전화 통화입니다. 내가 다리가 불편하거나 혹은 내가 움직임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내가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전화도 잘 받고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은 이 해외 영업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중견기업이나 큰 기업은 특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애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만 또 채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자, 그런 예시로 하나로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영업이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해외 영업은 해외에 나가서 해외 거래처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해외 영업은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일을 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서요, 업무의 90%가 이메일로 전달하고 전달받고 전화통화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예외적으로 뭐 면세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하게 해외 영업 뭐 부서예요 라고 하지 않더라도요, 어떤 회사든 기본적으로 이런 해외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장을 갈 수도 있고요, 가지 않는 상황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일들을 이메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뭐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화장품과 관련된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건을 파는 그런 화장품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잘 모르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뭐 베어링과 관련된 회사 혹은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 이런 곳은 굳이 현장에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은 B2C라고 하죠. 기업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B2B, 즉 뭐냐면 기업 대 기업으로 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번 가서 우리 제품이 이런 거니까 사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미 거래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리, 즉 영업, 해외 영업이 아니고 영업 관리에 조금 더 가깝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직무와 관련된, 즉 이 해외 영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무조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언어만 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지원 자격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장애 학생들도 뽑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뭐 우대사항이나 혹은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서는 해외 영업은 그 필요한 역량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이메일과 전화 통화가 오고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은 큰 실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하나 잘못 쓰게 되면
하나 이제 뭐 10원 단위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 10,000개, 20,000개씩 주문이 된다 보면은 그 단가가 오차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에 대한 해결 방법들은 늘 있습니다. 왜? 그걸 실수하는 걸 여러분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비슷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도전하는 거 추천해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화장품 회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시장에서 뭐 어떤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만들 수 있겠죠. 실제로 거래처로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떤 그 딱딱한 부분이 아니고 요번에 이런 작은 실수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라고 하면은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조금 양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해져요. 친해지고 나중에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근이 많죠. 왜냐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뭐 중국이나 일본은 뭐 1시간 정도 차이긴 하겠지만 해외 뭐 네덜란드라든지 미국이나 이렇게 되면은 완전 밤과 낮이 바뀌죠. 그런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물건이 도중에 막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죠? 그쵸, 막 밤에 막 자고 있을 때도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삼성전자 연구개발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을 파는 부분입니다. 자, 왜 가져왔냐면 선생님 저 삼성전자 가격은 실력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안에서 이제 연구개발입니다. 그러면은 신제품에 대해서 적용하고 기술을 검토하고 개발하고 뭐 아이폰이나 뭐 중국에 있는 어떤 다른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연구하고 원가 절감. 여러분 생각보다 연구개발에서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품을 사서 이 그 표준화된 제품을 우선 만들어 봐요. 그리고 이게 상용화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팀에 있을 때 많은 영업사원들이 와서 우리 제품도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거나 뭐 소위 말해서 접대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구매팀, 마케팅, 뭐 디자인팀 등에서 연구개발이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부서와 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일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품이 나와야 그거를 구매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까 연구 개발만 보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는 게 총무라고 하는 직무예요. 자, 이 총무 직무는 뭐냐면 회사의 엄마라고도 불리어집니다. 즉 회계 파트에서 재무 파트, 행사 준비 등등 회사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을 다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총무라고 하는 직무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 뭐 보고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보고서 제출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정리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우리 총무부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정 업무이다 보니까 오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직무에 대한 부분이 기복이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 40살, 한 45살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총무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임원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엔지니어 직무로 전환을 하는, 즉 회사 내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총무만 하기에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못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직무, 즉 회사의 기술직으로 지원을 하거나 혹은 바꿔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잘해서 회사의 이사진으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인사팀이에요. 여러분 인사팀은 신입사원 평가, 경력사원 채용, 뭐 보상, 승진, 교육 등등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내가 월급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어. 그러면은 이제 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아니 내 월급을 왜 안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회사 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즉 급여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상담도 해주셔야 되고, 때로는 반대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회사의 정리해고를 담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되게 냉정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남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인사팀, 채용팀 되게 밝은 표정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업무 자체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날카로우신 분들이에요. 전략기획입니다. 전략기획은 신입을 잘 뽑지 않아요. 왜냐면 한 해에 농사를 짓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때요?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즉 커다란 업무에 대한 이해, 즉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직무 이동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신입사원을 뽑아서 기획을 하게 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기획이나 전략팀에서 관련된 서류 업무나 이런 보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입사원을 뽑는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상품 기획, MD라고도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홈쇼핑에서 물건이 나오잖아요. 청바지를 팔면 그 청바지를 가지고 와서 얼마에 팔고 몇 개를 팔아서 얼마의 마진이 남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처럼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다이렉트로 해서 이제 책임지고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부터 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이 MD 역할의 가장 큰 역할들이죠. 실은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고객들을 상대하는데 이 제품이 나한테 안 맞아. 괜히 분풀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사람이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직무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케팅이라고 하면 온라인 마케팅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 마케팅도 많이 하지만 SMS, 그죠? 그 문자나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푸시죠. 여러분 핸드폰 보면 매일매일 막 계속 알림이 뜨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일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노출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 제품을 사게끔 하거나 유입을 하게끔 만들거나 유입을 해서 실제로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게 이 마케팅 부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SNS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만 사람을 많이 몰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한다면 그게 구매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케팅 팀의 성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 SNS 잘하니까요 마케팅 해볼래요. 근데 실제로 마케팅을 하려면 보통 대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마케팅이든 오프라인 마케팅이든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경험들이 있으셔야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직무의 중요성하고 여러 가지 좀 직무에 대한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직무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하시고 좋은 더 직무,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